이번 경기에서 특이하게도 이정우에게 수많은 타구가 집중되면서 이정우의 중견수 수비 실력이 다시 한번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장 해설진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수비도 결코 간단한 수비가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어려운 타구임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정우가 그 타구를 매우 수월하게 처리하는 것은 이정우만이 보유한 특별한 능력 때문이라고 설명해 많은 팬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오라클 파크에서 개최된 2025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홈 3연전 중 두 번째 경기에서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이정우는 앞선 경기인 파드리스와의 첫 번째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장했습니다. 이정우는 6회 선두 타자로 타석에 들어서서 바깥쪽으로 날아오는 상대 투수의 포심을 밀어치며 유격수와 3루수 사이로 안타를 만들어내고 1루 진출 후 2루까지 성공적인 도루를 해내며 팀에게 노아웃 주자 2루라는 병살타만 피하면 반드시 득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며 완벽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후속 타자인 맷 체프먼이 삼진아웃을 당하고 그 뒤 타자들도 외야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이정우가 홈플레이트로 들어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고, 놀랍게도 샌디에고에게 0대1로 아쉬운 패배를 당하면서 팬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정우가 6회에 선보인 환상적인 기술로 도루까지 성공하며 만들어낸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변하면서 자이언츠를 이정우 혼자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다 차려줘도 안타를 치지 못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정우는 다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장했습니다. 이정우가 이번 경기에서 맞상대하는 샌디에고 선발 투수는 라이언 버가트로 신인 투수입니다. 현장 해설진은 어떤 구종을 잘 구사하는지 드러나지 않은 미지의 투수라 초반 공략이 핵심이다. 심리적으로 상당한 긴장감을 느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빠른 공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회 말 이정우가 원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첫 타석에 입장하자 초구를 바깥쪽으로 빠지는 95마일 포심으로 이정우의 스윙을 유도했지만 이정우가 이를 견제합니다. 버가트는 이정우가 유혹구에 손을 대지 않자 이 굿제는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는 93마일 포심을 던지고 이정우가 이를 커트해 원볼 원스트라이크가 됩니다. 상대 포수는 이정우가 존 안으로 들어오는 포심에 반응을 보이자 3구째는 스트라이크 존 약간 위쪽으로 던지라는 사인을 내고 버가트는 포수의 사인에 따라 위쪽에 걸리는 95마일 포심을 던지고 이정우가 이를 스윙했지만 아쉽게 외야 플라이로 물러납니다. 자이언츠가 2점을 올리고 3회 말 2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이정우가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버가트는 초구를 93마일 포심을 정중앙으로 던지는 실책을 범하는데 이정우가 이를 놓치지 않고 공략했지만 아쉽게 1루수 정면 땅볼로 물러납니다. 현장 해설진은 상대의 실투성 정중앙 몰린 타구를 예전에는 그냥 바라봤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아웃이 되더라도 반드시 공략해야 상대 투수가 우습게 보지 않고 정중앙으로 공을 함부로 던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우는 7회 말 세 번째 타석에서는 풀카운트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를 펼치며 상대 투수의 에너지를 모두 소모시킵니다. 포수는 더 이상 던질 구종이 없자 바깥쪽으로 공을 던지라고 사인을 내고 버가트는 정확하게 제구의 바깥쪽 아래 모서리에 들어가는 88마일 슬라이더를 던지고 이를 이정우가 공략했지만 아쉽게 외야 플라이로 물러납니다. 일각에서는 이정우가 저렇게 바깥쪽에 걸리는 공을 처리하지 못하는데 과연 무엇으로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한다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이것은 오늘 뉴욕 매츠와 대결한 세 번째 타석의 오심이라고 주장하면서 3구째 바깥쪽에 저렇게 걸치며 들어오는 슬라이더는 어떤 타자도 처리할 수 없다. 저 공은 타자가 못 치는 것이 아니라 투수가 너무나 완벽하게 던진 것이다. 이정우가 무엇을 하면 지적하고 달려드는데 할 일이 그렇게 없는지 백수에다가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한심한 인간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이정우는 타석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수비에서는 매우 안정적인 활약을 펼쳐 현장 해설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홈구장인 오라클 파크는 낮 경기를 하는 경우 태양을 바라보며 수비를 해야 해서 외야 높은 플라이가 태양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 공이 보이지 않아 외야에서 매우 큰 실수를 하게 되어 상대에게 경기 흐름을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해설진은 매우 감각적인 부분인데 이정우는 예전부터 태양 속으로 들어가는 타구를 굉장히 익숙하게 잡아낸다. 아주 어려운 타구를 쉽게 처리하는데 정말 놀라울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회 초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1번 타자가 친 공이 중견수 쪽 라인 드라이브로 날아오는데요. 이를 이정우가 허리를 굽히면서 공을 쉽게 잡아내자 이 장면을 본 현장의 자이언츠 팬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팬들은 태양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저렇게 빠른 공이 날아오면 쉽지 않을 텐데 굉장히 공을 편안하고 쉽게 잡는다고 언급하면서 이정우가 공을 잡는 것을 보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이정우만의 독특한 자세와 폼이 있다. 다른 외야수들과 좀 다른 것 같은데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 감탄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정우가 공을 저렇게 쉽게 잡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공을 잡는 포구 기술도 뛰어나지만 일반 외야수들과는 다른 푸더크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정우는 원래 유격수 출신인데 성인 프로에 와서 포지션을 중견수로 변경한 케이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비를 할 때 보면 내야수들이 보여주는 수비 동작들을 굉장히 많이 선보인다고 언급하면서 팬들이 볼 때 쭉 외야 수비만 하며 성장한 선수들과 달리 이정우는 내야 수비를 하다가 외야 수비를 해서 이 두 포지션의 동작이 이정우 안에서 뒤섞이며 마치 외야수인데 내야수처럼 움직이는 형태를 보여 팬들이 약간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외야 땅볼을 처리할 때 이정우가 공을 굉장히 부드럽게 포구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내야수로 땅볼을 굉장히 많이 처리해봤기 때문에 저런 동작이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이정우가 오라클 파크에서 공이 태양 속으로 숨어버리는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스타트가 굉장히 빨라 낙하 지점 근처에 시간적으로 여유있게 도착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메이저리그에서 저렇게 외야에서 어려운 타구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선수는 그리 많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정우의 이런 외야 수비에서의 활약 덕분에 자이언츠는 8회까지 2대0으로 앞서고 있었지만 9회 초 샌디에고의 슈퍼스타인 마차도가 주자 2루에서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치고 이를 좌익수 라모스가 홈으로 엉망진창으로 승부하는 바람에 갑자기 2대3으로 역전되며 연장전에 돌입합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라모스가 타격에서 얻은 인기를 저 놈의 수비로 다 날려먹는다고 분노하면서 이정우처럼 수비를 잘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냥 평균만 하고 사고만 안 치면 되는데 주루가 굉장히 빠른 타티스 주니어가 있는데 강하게 던진다고 방향이 엉망이다. 이런 경우 절반의 절반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자이언츠는 1점을 더 내지 못하면서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해버려 최근 10경기에서 3승 7패를 기록하며 팀 전체가 슬럼프에 빠져 팬들의 아쉬움을 샀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